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잘 산 걸까?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가 지나가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지 선명하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가족 위해서요. 먹고 살려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잘 살았다고 말하기엔 뭔가 부족하고 특히 요즘처럼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자꾸만 옛날 생각이 올라오는 분들 계시죠? 그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왠지 모를 허전함이 함께 올라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이 채널을 조용히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 대신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이야기가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71세 박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20대에 결혼하고 30대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일했고 40대엔 집 마련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폈죠. 50대엔 애들 대학 보내고 60대엔 결혼시키고 이제 70이 넘어서야 좀 숨통이 트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뤄냈다는 느낌이 안 들더래요. 아이들은 잘 컸어요. 집도 있고 빚도 없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한 거예요. 나는 뭘 한 거지? 그 질문이 자꾸 올라오는데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박영수 씨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아침 6시 반쯤 눈이 떠지면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한참 바라봐요.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하나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매일 아침 그걸 봐요.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래도 습관처럼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거실로 나와요. 거실은 고요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요.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나운서가 뭔가 말하고 광고가 나오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귀엔 들어오지만 머리엔 안 들어와요. 그냥 소리가 있으면 집이 덜 조용하니까. 아침밥을 먹을 시간이에요. 냉장고를 열어요. 김치통, 반찬 몇 개, 계란. 어제 먹던 거랑 똑같아요. 밥을 한 공기 덜어서 김치 몇 조각 올려놓고 국을 데워요.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어요. 첫 숟가락을 뜰 때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들려요. 찰그랑 밥을 먹어요. 천천히 씹어요. 예전엔 빨리 먹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먹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치를 씹으면 아삭 소리가 나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면 따뜻한 게 목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습관처럼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밥을 다 먹고 나면 그릇을 설거지해요. 물소리가 들려요. 설거지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요. 그걸 다 하고 나면 다시 거실로 가요. 소파에 앉아요. 이제 뭐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물었대요. 야, 너 인생 잘 산 것 같냐? 박영수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글쎄, 그냥저냥 살았지.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본인도 모르겠대요. 슬픈 것도 아니고 후회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났다고. 그날 저녁 박영수 씨는 혼자 소주를 한 잔 따랐어요.
텔레비전에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화면에선 누군가 웃고 누군가 울고 음악이 나오고 그런데 다 멀게만 느껴져요. 소주잔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잔 속에 내 얼굴이 흐릿하게 비쳐요. 나는 뭘 한 거지? 그 말이 자꾸 입 밖으로 나왔어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살아온 건 맞는데 그게 정말 잘 산 건지는 모르겠고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 삶인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왠지 아쉬움만 남는 거. 특히 밤에 불 끄고 누우면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시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다시 태어나면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질문에 답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막막해지거든요. 그보다는 이 질문 자체를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나는 잘못 살았나?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떤 기준을 전제하고 있어요. 잘 산 삶이라는 게 어딘가에 있고 나는 그걸 못 따라갔다는 전제.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박영수 씨는 그 후로도 계속 생각했대요. 나는 뭘 한 거지? 어느 날 오후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창밖이 보였어요. 아파트 단지 앞놀이터가 보이고 저 멀리 산이 보이고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조금씩 기울어지는 게 보였어요. 건물 그림자가 길어지고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씩 집으로 들어가고 박영수 씨는 그냥 그 시간을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걸 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먼지가 쌓인 앨범을 꺼내서 천천히 넘겼어요. 아이들 어릴 적 사진, 가족여행 갔던 사진, 아내와 젊었을 때 찍은 흑백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때의 냄새가 떠올랐어요. 아, 그때 둘째가 열이 나서 밤새 병원 갔었지. 그날 밤 기억나요. 택시를 잡으려고 새벽 거리에 섰는데 아이를 안은 채로 한참을 기다렸어요. 아내는 옆에서 아이 이마를 만지면서 울고 있었고 이때는 돈이 없어서 여행도 못 가려다가 그냥 버스 타고 바다 갔었지. 바닷가에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니고 아내는 웃으면서 라면 물 따르고 그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이 사진 찍고 나서 아내가 내 손을 꼭 잡더라고. 그날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게 한 장 한 장 보다가 박영수 씨는 뭔가 깨달았대요. 나는 살아냈구나. 잘 산 게 아니라 살아낸 거예요. 그런데 사진첩을 덮고 나니까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거실이 조용해요. 시계 소리만 들려요. 째깍째깍. 박영수 씨는 사진첩을 제자리에 놓고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저녁이 되고 있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건물마다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 불들 안에는 저녁 먹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오늘 뭐 먹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죠. 박영수 씨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올라오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전화기를 봤어요. 아무 연락도 없어요. 아들은 바쁘고 딸은 멀리 살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고 예전엔 전화가 자주 왔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 뭐 해드릴까요? 아빠, 주말에 올게요. 그런데 이제는 전화가 안 와요.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들 바쁘고 다들 자기 삶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게 유난히 서럽더래요. 박영수 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반찬 몇 개. 점심에 먹던 거예요. 라면을 끓일까 생각했는데 라면을 끓이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밥에 김치만 먹을까? 그런데 그것도 왠지 하기 싫어요. 박영수 씨는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배는 고픈데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앉아 있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요. 소리가 있으면 더 허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앉아서 어두워지는 창밖을 봐요. 불빛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저 불들 속에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 혼자 앉아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니면 2시간? 박영수 씨는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투명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여기 있는데 여기 없는 것 같은, 숨은 쉬고 있는데 살아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박영수 씨는 그제야 천천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덜었어요. 김치를 꺼내서 식탁에 놓았어요. 그리고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밥알을 씹는 소리만 들려요. 김치 씹는 소리만 들려요.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보여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순간이 사실은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그 밤을 박영수 씨는 견뎌냈거든요. 허무했지만 외로웠지만 투명해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다음 날 아침 또 일어났어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살아냈다. 그게 무슨 위로가 돼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살아냈다는 말로 정리되는 게 뭔가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건 성취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버텨낸 것 뿐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박영수 씨도 처음엔 그랬대요. 그래, 살아내긴 했지.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며칠을 또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영수 씨는 또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그런데 그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밥을 먹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항상 누군가와 먹었어요. 어릴 땐 부모님, 형제들과, 결혼하고선 아내, 아이들과, 직장에선 동료들과. 항상 밥상엔 누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예요. 이상하게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또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모든 시간을 지나왔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살아냈다의 의미가 뭘까요? 그건 선택지가 없던 시절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처럼 이 일이 싫으면 그만둘까? 이 관계가 힘들면 거리를 둘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떠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이 그 시간을 버텼던 거예요. 아이가 아파도 일을 나가야 했고 힘들어도 웃어야 했고 화가 나도 참아야 했어요. 왜냐면 그게 내 자리였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자꾸 본인 생각이 나시나요?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 뭐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계시죠?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선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거. 그 공허함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평생 나를 뒤로 밀어왔으니까요. 박영수 씨는 요즘
예전과 다른 생각을 해요. 잘 살았다는 건 어떤 목표가 있고 그걸 이뤘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살아냈다는 건 목표를 이뤘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떻게든 해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것.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막막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뎌낸 거죠. 투명해진 것 같은 저녁도, 말 걸 사람 없는 밤도, 허무한 아침도 그 모든 걸 견뎌낸 거예요. 결과가 화려하지 않아도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요.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뭔가 이룬 게 있어야 잘 산 거 아닌가? 사실 이 질문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평생 성취를 기준으로 삶을 배워왔으니까요. 좋은 학교 나와야 하고, 좋은 직장 다녀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자식도 잘 키워야 하고, 그렇게 뭔가를 이뤄야 나는 잘 살았다고 말할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룬 게 없다고 느껴지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박영수 씨도 그랬대요. 나는 뭘 이뤘지?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하면 딱히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았어요. 큰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박영수 씨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럼 대체 뭘 이뤄야 잘 산 건데? 그 기준이 뭐지? 돈을 얼마나 벌어야?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야? 자식이 얼마나 성공해야? 생각해 보니까 그 끝이 없더래요. 아무리 이뤄도 이 정도면 잘 살았다고 느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았어요. 성취라는 건 결국 남들이 만든 기준이더래요. 남들이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들. 그런데 정작 내가 행복했는지, 내가 평온했는지, 그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때 박영수 씨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건 답이 없는 질문이구나. 왜냐면 이룬 것으로 삶을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이룬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봐야 할까요? 이제 와서 뭘 해봤자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나이가 들면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이제 와서 뭘 하겠어. 다 늦었어.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오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뭔가를 새로 시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를 더 이루라는 말도 아니고요. 그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를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취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살아냄의 눈으로. 박영수 씨는 어느 날 또 창밖을 보고 있었대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건물들이 실루엣으로 변하고 박영수 씨는 그 풍경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매일 이 해가 지는 걸 봤구나. 젊었을 때도 중년이었을 때도 지금도 매일 해는 떴다가 졌어요. 어떤 날은 기쁜 날이었고 어떤 날은 힘든 날이었고 어떤 날은 그냥 무덤덤한 날이었지만 해는 매일 변함없이 떴다가 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 모든 날을 살아냈어요. 투명해진 것 같던 저녁도, 혼자 밥 먹던 저녁도, 말 걸 사람 없던 밤도 그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거더래요. 살아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또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살아낸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박영수 씨는 혼자 산책을 나갔대요. 집 근처 공원인데 매일 보던 곳이에요. 불이 켜진 가로등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가요.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아이 손잡고 걷는 부부. 다들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더래요. 박영수 씨는 벤치에 앉았어요. 바람이 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박영수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사람들도 다 나처럼 살겠지.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후회도 하고 가끔은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말 듣고 계신 분 중에 요즘 자꾸 과거 생각만 나시는 분 계시죠? 그때 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지금이 더 공허해지는 거. 그럼 이 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의 나는 그때 가진 정보와 그때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걸 후회할 이유가 없어요. 후회는 과거의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나도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걸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해요. 박영수 씨는 그 후로 조금씩 달라졌대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여전히 혼자 밥 먹고, 여전히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는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아침 박영수 씨는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참 맑네. 그렇게 중얼거리고 세수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많이 늘었고 머리도 많이 휘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서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대요. 고생 많았어. 처음엔 이상했대요.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왠지 위로가 되더래요. 누가 나를 알아주길 바랄 필요 없이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더래요. 밥을 먹을 때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여전히 혼자 먹지만 이제는 천천히 맛을 느끼면서 먹어요. 김치가 이렇게 맛있었나? 밥이 잘 됐네. 별거 아닌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 별거 아닌 말들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저녁이 되면 박영수 씨는 텔레비전을 켜요. 뉴스가 나와요.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가 나오고 경제 뉴스가 나오고 광고가 나와요. 예전 같으면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산 거고 나는 이렇게 산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삶일 뿐이에요. 불을 끄고 누워요.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여요. 예전엔 이 시간이 생각이 많아져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요. 오늘도 하루를 살았네.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아요. 내일도 또 하루가 오겠죠. 그 하루도 살아낼 거예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자식, 배우자가 원하는 남편, 아내, 자식이 원하는 부모, 사회가 원하는 어른.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지금 허전한 거예요. 남들 기준은 다 채웠는데 정작 내 기준은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 기준을 세워보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예요. 그 기준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나는 오늘 하루 평온했나? 나는 오늘 나를 탓하지 않았나?
나는 오늘 작은 것에 감사했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매일매일 이 질문에 응하고 답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잘 사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든, 자식이 얼마나 잘 됐든, 내가 오늘 평온했다면 그게 가장 잘 산 하루예요. 혹시 지금 여기서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뭔가 아쉬운데. 맞아요. 아쉬운 건 당연해요. 사람이 살면서 후회 없을 수는 없죠.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드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아쉬움까지도 부정할 필요 없어요. 아쉬움은 지금의 내가 그때보다 더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몰랐던 걸 지금은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살아남의 증거예요. 어제 박영수 씨는 오랜만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예전 같으면, 응, 잘 지내지 뭐하고 짧게 끊었을 텐데, 어제는 조금 더 말을 했대요. 아들아, 나 요즘 괜찮아.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도 보고, 산책도 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너도 건강 챙기고. 아들이 잠깐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 목소리 좋아지셨네요. 그 말을 듣고 박영수 씨는 웃었대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어요.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질문,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 대신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당신은 이제 더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평생 증명하며 살았잖아요. 좋은 부모인지, 좋은 배우자인지, 제대로 된 어른인지. 이제는 그만 증명해도 돼요.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결과예요. 투명해진 것 같던 밤도, 말 걸 사람 없던 저녁도, 허무했던 순간들도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결과는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분히 대단한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다음에 또 힘든 날이 오면 이 채널을 다시 찾아와 주세요. 구독을 꼭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속 있을게요.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당신은 충분해요.